홍공 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 홍공쌤이고요. 자, 우리 외고 출신의 외고를 나왔다는 게 아니라 외고 이제 교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공부 문해력 이 도서의 또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작가님 모시고 오늘 굉장히 또 민감한 질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논서 수령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열릴 것이다. 2028 수능 이제 개편안 이야기 나왔었고 하잖아요.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일단 정확히 2028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왜냐면 바뀐 게 없으니까요. 근데 2029 논수령 얘기가 올해 나왔어요. 근데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지만 한 거잖아요. 한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쨌든 수능은 그러하지만 내신은 서술형 평가가 명확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명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차차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신에서는 이미 지금 뭐 확정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절대평가가 되는 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논서술형 평가가 진행된다고 작년에 고지를 했어요. 정확히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거기에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을 지양하고 네. 지양하고. 근데 지양이 잘하셔야 될 게, 우리는 보통 지양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문에서의 지양은 금지. 사실은 그쵸. 저희가 교사 출신이 봤을 때 지양은 누가 이걸 물리치고 하고 싶어. 어렵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실제 이제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금 현재 이제 고1 이상의 친구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이 친구들은 실제 지금 수행평가로 논서수령 아니고 서논수령 평가라는 명칭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논수령 평가는 일정 부분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반영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건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는 실제 평가를 다 논서수령 평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를 바꿀 때 평가도 같이 이렇게 같이 간다 이거죠, 그렇죠. 내년 고1 되는 친구들, 지금 중3인 친구들이 아직 1월달이니까 우리 중3인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논서수령 평가가 용어가 아까랑 다른 점이 서논수령 평가가 또 아니고요. 논서수령 평가예요. 논자가 앞에 나오니까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서수령과 논수령을 알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수령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뭐죠? 사실을 요약하는 거예요. 사실을 요약하는 거. 그것도 서술을 하는 거죠. 네네. 위에는 사실 읽고 그냥 요약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논수령 평가는 플러스 알파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해. 저도 약했어요. 남의 거는 맞아요. 출제자 의도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는데 내 생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는 건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해력은 제가 이제 판단해보고 제가 책에 쓴 건데, 문해력을 한자로 풀이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수능 문제 읽고 이해하면 되고, 서논수령 평가니까 그렇게까지 막 의견을 많이 쓰는 거는 또 약간 좀 약했는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해력을 제가 볼 때는 영어로 리터러시가 되는 것 같아요. 리터러시가 뭐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이게 이제 진짜 문해력이 된 거죠.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약간 한국이 그동안은 이제 지식을 잘 넣고 약간 적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이걸 약간 창의적인 영역까지도 좀 보겠다, 요 단계까지 온 거죠, 그죠? 그런 상태의 지금 평가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수령 평가가 이제 줄을 이룰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아이들도 이제 시험 보지 않고 다 글로 쓰는구나. 지금은 수행평가로 주로 하고 있는데 논수령 평가를 이제 거의 집필평가가 최소화되고 거의 수행평가 방식으로 풀어가겠구나. 그리고 이게 생기부에 많이 적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머리를 막 이럴 텐데, 저희 아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강사로서, 교사로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부모로서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점으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초등,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3등분을 좀 고등어처럼 딱딱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해력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독서가 떠오르죠. 그쵸. 사실 여기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독서 플러스 글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영어도 지금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가 키워드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2개 메모하시고요. 네, 이걸 관점으로 제가 한번 제 개인 의견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가 필요할지 뭐 고등까지 가면 입시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풀어갈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갈게요. 일단 초등학교입니다. 초등은 근데 일단 저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거 디테일하죠. 좋아. 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는 왜 저학년과 고학년 나누냐면요. 이게 약간 언어학적인 관점인데 만 10세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 10세 LAD라고 해서 뭔지 아시죠? Language Acquisition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언어 습득 장치. 이게 만 10세 때 형성이 되는데 실제 학교가 과학적인 게 영어를 초3 때 가르치죠. 그 이유도 외국어 학습은 아이들이 이 언어 장치가 완성이 됐을 때 배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3 때 들어온 거고요.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 왜 중요하냐? 근데 이게 우리 뇌의 과학적인 원리인데 제가 참고로 많이 뇌과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뇌의 원리는 글을 읽을 때 만 10세 이하까지는 소리로 먼저 인식을 하고 의미를 파악한대요. 근데 실제 글을 봐도 머릿속에 박히는군요. 네. 근데 이건 실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글을 읽으면은 소리를 변환된 다음에 소리가 의미로 바뀌는데 이 만 10세 이하 아이들은 장치가 없으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문자는 이해가 안 되고 소리로 듣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이유로 저는 만 10세 이하인 경우 유아 포함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잠자리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쵸. 참 유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시고 혹은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다. 이건 훈련 잘 된 친구들이니까 좀 힘들었었겠지만 읽게 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주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소리로 듣는 게 중요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들은 이때가 뇌가 발달할 때 정서가 같이 발달을 하는데 부모님이 같이 품에 안고 책을 읽어주면은 정서가 안정이 되고요. 동시에 뇌도 같이 발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안아서 책을 읽어주고 많이 또 우리 엄마 아빠 목소리 들려주고 하는 게 훨씬 뇌 발달에 좋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혹은 만약에 이제 글쓰기가 궁금하죠. 저학년인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거창한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일기 정도는 아이가 쓸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쓰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물어보면 돼요. 그냥 책을 읽고 나서 간단하게 내용 같은 거 확인해보고 사실감 확인해보고 이게 서술형 대비인 거죠. 멀리 보면은 사실 확인. 그런 다음에 좀 읽은 내용 중에서 좋은 문구가 있었으면 같이 우리 뭐 홍공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거나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봐 주시면은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로 주로 해보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초등학교 저학년은 말로 소리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을 읽어보자. 드디어 고로 갑니다. 이제 3, 4학년 거쳐가지고 중학년이죠. 정확히는 거쳐가지고 이제 글을 혼자 읽을 수 있고 독서 많이 하고 있고 라는 전제하에 드디어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 글이나 뭐 그림책이나 이런 걸 벗어나가지고 단행본 위주로 읽게 되겠죠. 특히 비문학 쪽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고학년은 늘 제 비문학 전환에 꼭 화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넘어가는 장치가 생겼고 또 문자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때 고민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맨날 아이는 그림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독서 감정이니까 두고 깊게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우리 비문학을 읽히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실제 이 교과서에도 개념어나 학습 도구라고 불리는 우리 개념들 있죠. 그게 등장을 많이 해요. 고학년부터.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사회책이나 과학책을 봐도 한자어가 나오고 그런 이유로 좀 우리 아이들이 비문학 쪽으로 많이 배경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게 시동을 걸고 읽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독서력을 이제는 꼭 써야 돼요. 저학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냥 의견 물어보고 말로 해도 괜찮은데 고학년은 이제 자기가 쓸 수 있어야죠. 조금씩 이제 이거를. 중학교 가면 이제 완전 시작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때는 직접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요령인데 두 가지만 지켜도 돼요. 첫 번째는 책 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만 적어보자. 한 문장. 네,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적어보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적어야겠죠. 왜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문장을 봤을 때 작품에 자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이게 좀 연결되는 것 같고 난 이런 이유를 선정했는데 그때 생각을 말하잖아요. 이 문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을 쫙 풀게 하면서 혹시 만약에 그 문장에 어떤 의견이 있었다면은 그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되는 것도 한번 써보게 해보는 게 반대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제 아이가 왜 이거를 내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이런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과 내 생각과 의견을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는 독서력을 좀 적게끔 해주세요. 분량도 정해드릴게요. 10줄 이상 씁시다. 10줄 이상. 제발 부탁입니다. 왜냐면 이게 논술형 평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긴 이게 이제 서술형을 이제 넘어선 논술은 그쵸, 좀 길이가 있죠.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고학년을 잘 보내고 나면 드디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중학교로 가게 되겠죠. 와, 중학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저평가된 시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고등에 묻혀가지고 네. 근데 사실 또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실제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친구들을 제가 뭐 사비 들여가면서 밥 사주면서 막 인터뷰 많이 했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한 30명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2명 빼고 다 초등학교 때 이미 독서 왕이었어요. 일단 많이 읽어야 돼요. 일단 많이 좋은 써야 되니까. 인풋이 있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명이었는데 신기하게 2명은 중학교 때 폭발적인 독서를 했어요. 완전 진짜 막 200권, 300권을 이 시기에 왕창 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그때 배경 지식을 왕창 쌓으면서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 대학교 이제 입학 원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전형적으로 뭐가 있냐면 논술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고에서 600권을 지원해도 빵권 합격을 하거나 특목 자사고에서 200~300권 지원해도 한 권, 두 권 나올까 말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형인데 이 두 친구는 됐어요? 중학교 때 이 폭발적인 독서를 통해 가지고 뇌가 좀 약간 좀 이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열렸나 보다. 네. 그걸 이제 꾸준히 준비해 가지고 논술 전형까지 준비해서 둘 다 논술로 갔어요. 신기하게. 초등 때 책을 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전형을 논술로 갔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 우리 집도 지금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아무튼 논술 전형으로 갔으니까 네. 중학교 때 좀 만약에 못했다면 중학교 때 좀 약간 폭발적으로 하기를 바라고. 근데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수영을 어릴 때 배우면 좀 힘들죠. 빨리 배우기가. 근데 중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연결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다 보니 학습력은 또 올라가는 지점이 그럴 수 있다. 있죠. 네.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중학교 때 놀지 말고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지만 좀 책을 읽으면서 풀어간다면 분명히 될 거고. 근데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명확히 서술형과 논술형을 알고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히.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자마자는 이제 그 점수가 다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신에 들어가죠. 네,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야를 읽을 때 내가 좀 약한 분야를 일부러 파서 좀 더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도 해보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쓸 때 약간 근거도 제시해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적으라고 했지만 중학부터는 드디어 근거를 조금씩 적어볼 수 있게 내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근거들이 있다.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네. 한 두세 가지도 그쵸. 적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읽은 거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중학은 아무튼 이제 슬슬 시험을 우리가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입을 위해서 연습하는 시기고 차라리 근데 이때 많이 실수했으면 좋겠어요. 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 겪고 훈련을. 근데 약간 이게 우리 헬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둘 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코어를 쌓아두면은 그 다음에 기교가 되거든요. 아니면 중량을 늘리거나.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이 습관으로 뭔가 코어를 기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등 가서는 사실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없습니다. 1학년 잘 해야 되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착오 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 크니까. 네, 이유가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전편에서 왜냐면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중학 때 정말 많이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어떤 거. 경우에 약간 좀 최악의 경우까지도 다 중학교 때는 다 시행착오 겪자 이겁니다. 맞아요. 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중학이 사실 질풍노도의 시기지만 네. 굉장히 고등을 가기 위해서 훌륭한 브릿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한번 고등학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고등학교는 실전이고요. 이게 실전이지. 네, 실전이고요. 그리고 아까 수능 얘기도 잠깐 했는데 수능에서 국어 분야 파트에서 중요시하는 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다시 지금 수능이 바뀌면서 돌아왔는데 세 개로 문학, 비문학, 문법입니다. 문학, 비문학, 문법. 문법은 제외하고 문학과 비문학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파트는 독서에 있어서 우리가 입시의 진로랑 연계가 다 됩니다. 비문학을 읽더라도 모든 분야에 다 파트가 있는 거고 문학 같은 경우 자기가 혹시 이제 문과 쪽에서 이런 문학 쪽 관련된 학과를 간다고 한다면은 다 연결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일단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저는 들어가기 전인 중3 겨울방학 때 살짝만 더 얘기하고 갈 텐데 지금 엄청 놀거든요, 친구들이. 중3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때가 고등학교 거의 좌우하죠. 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다 놀고 있거든요. 지금 1월달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우리 친구들 중3이라면 뭘 읽어야 되냐면 아니면 고1 여름방학도 괜찮아요. 자기가 분명히 문학이나 비문학 중에 약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좀 집중해서 독서를 하고 말한 것처럼 글쓰기를 서술형 대비와 논술형 대비로 요약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 적어보는 걸 이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30일에서 60일이라고 했을 때 아무튼 30일 이상은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거의 뭐 풀로 활용해야겠네. 근데 이게 거짓말같이 실제 고등학교 외고 와가지고 조금 약간 문해력이 약했던 친구들이 방학 때 책을 그렇게 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천한 친구들은 늘어서 와요, 이 배경 지식이. 짬을 내서 진짜 어떻게든 읽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은 학업 능력도 올라가고 동시에 배경 지식이 생기니까 이 수행평가
평가하는 그 표현력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기를 바라고. 자, 고등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이제 고3 단위 많이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대학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저희 학교를 많이 방문해 주기도 했고, 입학 사정관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실제 생기부에서 독서라는 구원 항목이 사라지긴 했어요, 평가에서. 하지만 나머지 생기부 모든 항목에 서술형 평가는 다 독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독서가 있어야 교수님들이 좋은 평가를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약간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이렇게 됐구나. 네,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는 탐구 자세 때문인데, 왜냐면 자기가 배운 거를 끝내지 않고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독서를 확장을 한 다음에 자기 주도적으로 이거를 보고 와서 근거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대학 가서 해야 될 어떤 그런 훈련들을 이 친구는 탐구 자세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좋은 평가를 하고 면접 때 만나보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로 독서가 들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있냐?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결국은 과목 선택도 진로고요. 넓게 보면 계열로 볼게요. 계열로 봐야 되는데, 독서도 마찬가지로 생기부에 그 계열에 맞는 독서를 비슷한 분야를 읽어주고 이게 드러날 수 있어야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1 이상 친구들에겐 제가 얘기했던 게 독서를 많이 할 시간이 없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좀 더 내신에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등학생 친구들도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약간 스케줄링의 패러다임이 좀 변환이 돼야겠네요, 그죠? 네, 조금 더 이제 그동안은 1년에 5권밖에 안 읽었다면 이제 10권을 읽어야지 들어가지 않을까.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일반고에서 보통 거의 안 읽거든요, 솔직히 아이들이. 내신이 많이 안 좋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들은 사례인데, 생기부가 굉장히 다 알찼고, 특히 이제 1년에 5권에서 10권 사이의 책을 읽은 거를 다 인용해가지고 수행평가 이런 데 평가할 때 다 인용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활동 속에서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뒷받침했다라고 써준 거죠. 이게 근데 거의 5개에서 10과목 10권이면 1년에 거의 한 10과목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간 거죠, 항마다 거의. 싹 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신이 좀 안 좋았지만 이런 좋은 평가가 가득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역전하고, 학종은 이게 좀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극소수지만 역전하고 좋은 대학을 진학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는 더 치열해지겠죠, 이런 약간 평가들이.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기존에 고등학교 때 5권만 읽으라고 했다면 이제는 전도 20권까지 읽어서 과목이 한 40과목 늘어나니까 60까지 될 수도 있어요. 많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다 독서 많이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정량 평가적인 요소에서 이제 정성 평가적인 것이 좀 더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 같고, 약간 평가의 흐름이 지금 약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쇼츠 보지 마라. 솔직히 쌤이 자습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끔했다면 쇼 줄이고 그 시간에 조금 더 독서를 한다면 사실 독서 시간이 있으니까 잘 미래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소리는 요만큼 계속 해주시죠. 네. 근데 그런 이유로 논술형 평가를 우리가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좋은 점수는 뭐냐면요, 제가 글을 쓰고 있잖아요, 작가로서.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근거를 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책을 많이 읽으라는 이유가 그냥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내가 수행평가를 하든 평가를 받든 뭔가 주장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가 일단 주장을 하고, 이런 책에서는 이렇게 저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내가 지금 이 글을 주장하는 거다라고 뒷받침을 해주면은 이건 명확한 근거가 되고, 저희가 보기에는 논리적 우수성을 평가하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이건 분명히 대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로 꼭 책을 읽었으면은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게. 기록을 해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독서록을 써놓고 또 핵심 문장 써놓고 해나 이거 나중에 써먹거든요. 그래서 꼭 기록해두고 나중에 수행평가나 이런 논서술형 평가에서 내가 이거 써먹을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는 거. 그런 이유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많이 준비해놓고 고등 가서는 부족한 것만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중학교 때 약간 틀을 만들어 많이 챙겨놓고 고등에는 그게 채워넣으면서 필요한 거 쓰고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중학교 때 씨앗을 뿌리면. 네. 자, 그러면 거의 다 내용 커버됐는데 혹시 그 여담 질문인데 약간 그 서울대 추천도서 백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필수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거는 또 근거를 댈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가면 ROL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개인 자기소개서가 있어가지고 4번 항목이 도서 2권을 읽고 쓰는 거였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그 항목은 없어졌지만 그때 합격 수기가 엄청 많이 거기에 저장돼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100선을 다 읽지 않아도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은 서울대는 100선을 읽지 않아도 갈 수 있으나, 궁금한 건 2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근데 왜 100선을 추천했나요? 일단은 추천은 도서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분야를 갈 때 이 학생에 대해서 2가지를 보려고 해요. 탐구 방식이 진짜 이제 뭔가를 공부하고 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추가적인 지식
지식을 찾아보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독서 추천이었고, 추가적인 활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구 활동. 두 번째는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연결, 융합, 통서 다 이런 거죠. 실제 합격 사례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의대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도덕 관련된 인문 고전서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명칭은 안 떠오르지만 그거를 읽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의사가 되는 이유는 뭐 생물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의사가 되는 거라는 거를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책을 읽었고, 그걸 통해서 또 느낀 점이 있었고, 나는 그런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이 활동에 넣은 것이 생기부에 반영이 돼서, 오히려 서울대에서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확장 탐구를 하면 동시에 다른 분야도 연결해가지고 진짜 의사가 되고 싶은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구나라는 평가하게 된 거죠. 이런 합격 후기가 있으니까 RORI 서울대 홈페이지 입학처 가면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바뀌는 시대에는 이제 빌드업의 방식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움과 과정에 있어서 독서의 연결, 나가서 그 독서를 했던 것이 아이들의 어떤 근거, 약간 비단 주머니로서 좀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성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이점이 될 것 같으니까, 얘들아 쇼츠 그만 봐라. 쇼츠 그만 보고. 왜냐면 애들이 자투리 시간에 쇼츠를 보면 확 도파민이 올라왔다 내려오니까 이 해소대에서 다시 이제 어떤 느린 속도의 독서나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좀 방해가 많이 된다는 좀 생각을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자신의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탐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잠깐 첨언해도 괜찮을까요? 아, 좋아요. 제가 사실 지금 3년 동안 한 300권 정도 책을 읽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그 중에 50권이 뇌과학 책인데요. 너무 재밌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쇼츠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공부를 하면은 여기 눈썹 사이 여기 딱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뇌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거나 전자기기를 보면은 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 근처에 열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앞에서 막 뇌 만들어 놓고 영상 보는 순간 열 발생시켜서 뇌를 과부하시켜가지고 뇌를 망치거든요. CPU 탑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우리는 또 공부하고 생각하는 뇌를 더 만들고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뇌가 사실 제 인생에 가장 지금 좋아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만 읽고 끝냈으면 사실 뇌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300편 넘는 책을 읽는 동안 한 260권은 다 독서 기록장을 저장을 했고요. 이거를 저는 책을 한 20권 가까이 쓰면서 다 인용을 많이 했고, 강연 지금 한 400회 하고 있는데 6년 동안에. 무서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야. 강연 가서 다 배운 걸, 저는 공부한 거를 다 활용하고 있어요. 리터러시를 저는 읽고 쓰거나 말로 하거나 다 하고 있으니까 뇌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기억력은 좀 떨어지니까 10대 때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근데 활용은 정말 잘 되고 이 아웃풋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독서를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쇼츠 보지 마세요. 독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TV도 지금 쇼츠 잘 안 만들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내용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될 내용이니까 각 가정에 널리 이용하시고, 그리고 참고할 내용을 우리 아이의 상황에 맞게 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 다시 한번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우리 종신계약이야. 종신계약이야. 손을 놓지 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